안녕하세요. 희망 있는 여자입니다. 세 번째 오디오북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아마 많이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색화체의 산문집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입니다. 떠오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작년부터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앞과 뒤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데요. 앞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사랑은 하고 싶지만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면.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앞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들은 결국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으니 사랑의 상처가 두려워 피할 것이 아니라 굳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최고의 사랑은 없을지 모르지만 최선의 사랑은 있을 테니까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들으면서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저만 어려운가요?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보면은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사랑을 할 거다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책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랑의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나다운 사랑은 있다고 믿습니다. 나답게 사랑할 그날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과연 나답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나만 이렇게 사랑이 힘든 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4가지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챕터 1, 상처받은 기억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챕터 2, 최고의 사랑은 없지만 최선의 사랑은 있다. 그리고 챕터 3, 이제는 다시 사랑에 빠질 시간. 챕터 4, 나답게 사랑하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딱히 챕터마다 그 읽을 구절의 개수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고른 내용들을, 엄선한 내용들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 그런가? 앞에 조금 사설이 길었네요. 네, 그럼 이제부터 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자를 기쁘게 한답니다. 예.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힘든 건 싫은 나. 너무 욕심인 걸까? 정말 내 인연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 사람이 내 인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지만 그 끝은 늘 같았다. 사랑이라는 건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매번 이러는 걸 보면 사실 사랑은 아프기만 한 게 아닐까. 누구를 만나도 어차피 비슷한 결말이라면 차라리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내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이별의 아픔보다 혼자의 외로움이 더 익숙하다. 적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홀로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으니 오히려 낫다. 우리가 어릴 적 꿈꾸던 그런 최고의 사랑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바라던 사랑과 이토록 다른 것이 사랑이라면 차라리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꿈꾸던 사랑이 아니라면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사랑을 꿈꾸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사랑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욕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타협하기보단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까지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실컷 욕심을 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내 옆자리에 두고 싶은 사람인데 좀 욕심 부리면 어때요? 그 누가 적당하게 사랑하고 싶겠어요. 세상을 가져다 주고 싶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사람이 있는 것뿐. 왜 우리는 영원하지 못할 거면서 영원을 약속하며 사랑하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꼭 죽기라도 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매일 아침을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떨어져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사랑이 당연함이 되고 무심함으로 변하기까지는.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 입에 희뿌연 입김만 날릴 만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별이 다가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러한 하소연을 들으며 나 또한 참 속상했다. 왜 늘 사랑의 결말은 이리도 비슷한 건지. 나는 어떤 연애든 연애 초반처럼 늘 타오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남이었던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시작했으니 당연히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이다. 간절하게 내 것이 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누가 이별이 다가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완벽하게 남이었던 너와 나는 어느새 너무도 당연한 우리가 돼 있다. 언제 내 삶에서 떠나갈지 모르던 너였는데 언제까지나 함께 서로의 곁에 머무를 것 같은 우리가 됐으니 그 떨림과 설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떨림과 설렘 따위 없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사람이 소중한 것과 떨림과 설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설레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떨리는 건 일종의 호르몬 작용일 뿐이지만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냐는 것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애 초반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은 들지 않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원했는지,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길 바랬는지,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감정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함께 해준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워했던 감정은 당연한 서로의 약속이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연애 초반의 감정들이 희미해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중함마저 잊어버리고 만다. 마음이 식은 거라고. 이 사람이 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때와 같은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다. 후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일 뿐인 설렘과 상대방의 소중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표를 본 적이 있다. 무언가에 관한 소중함의 최대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가지기 전에는 80이고 가진 후에는 20, 그것을 잃은 후에 100이 된다고.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상대방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힘든 일이다. 그러기엔 연애 초반의 그 떨림이, 설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연인들을 존경한다. 연애 초반의 감정이 지남에 따라 사라졌다고 해도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노력을 통해 인연을 더 끈끈하게 가꾸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의 이별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사람이었던 거다.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사람. 왜 사랑을 이유로 상처를 주나요? 사실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사람인데 왜 자꾸만 모질게 대하게 되는 걸까? 왜 우리들은 누구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기도 하게 될까? 이별을 함으로써 관계라는 것 자체 때문에 받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연인 사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런 상처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연인 관계는 특별하다. 완벽하게 남이었지만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친구, 아니 더 나아가 부모님보다도 더 가깝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 연인과는 부모님처럼 서로 기댈 수도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연인으로서 서로의 사랑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도 있다. 나의 그 어떤 것이든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연인이기에 더 각별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최악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었다가 누구보다도 미워하는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각별한 사이라지만 갈라서면 남남일 뿐인 사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도 미워하게 된다. 갈라서면 남될 사이라며 상처를 주는 행동도 서슴없이 해버리게 된다. 사실 그저 갈라서면 남될 사이라면 오히려 상처를 덜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가까웠던 나의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 있었던 사이인 동시에 갈라서면 남이 될 사이인 존재이기에 더 강한 표현들로 상처를 준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상처를 꼬집기도 한다. 미움이 극대화돼 아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 나는 정작 그래놓고 제대로 이별하는 연인들을 본 적이 없다. 그 순간 했던 상처 주기 위한 행동들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던 것일 뿐, 그 시기만 지나면 여전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늘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뱉은 말들은 후회가 될 뿐이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의 조각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깊게 박혀 빼낼 수 없는 칼날이 되어 가슴을 욱신거리게 만들 것이다. 후회도 그때뿐. 감정이 휩쓸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던 행동은 어느새 감정의 습관처럼 스며들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된다. 가장 가깝고 아껴주어야 할 사이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는 이 역설이 난 너무 아프다. 우리는 왜 아껴주고 싶은 사람에게 아껴주는 감정만 건네줄 수는 없는 걸까? 깊게 아껴주는 만큼 미워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 깊이만큼 미워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참 밉다. 마음에 길을 낼 수 있다면 아껴줄 수 있는 마음에만 길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건네게 된 상처는 가슴 속에 두고 남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 흐르는 피가 잘 멈추지도 않고 그 상처의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상처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욱신거릴 것이다. 내 마음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소중함의 깊이만큼 그 깊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상대를 상처 주고 싶은 악의 가득함의 깊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순간 잠시 다른 감정으로 전이된 마음을 휘둘러 두고두고 아플 상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말자. 잊지 말자. 이 사람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상처를 주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파하는 모습보다 웃는 모습만 보고 싶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극적이지 않아서 자극적인 것들. 힘든 연애만 이어가면서도 매번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당신. 이상할 정도로 스스로가 힘든 사랑만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보다 벽을 쌓고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사람을 물건으로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언제든 손닿는 거리에 있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더 강한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일 것이다. 속된 말로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에게 더 끌린다고 한다. 그런 이들은 대부분 힘든 연애를 이어간다. 연애의 기본인 연락이나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어쩔 땐 참 웃기다. 자신을 좋아하고 마음을 헌신하는 사람이 그런 연애를 이어가는 것에 있어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할 일은 없다. 그렇기에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서운함이 따로 쌓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고마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것이기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면 거꾸로 애가 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는 것이다.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감정적으로 요동침이 없는 만남보다 시시각각 감정적 요동이 있게끔 해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연애를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일종의 재미로서 작용한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싶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에 지쳐가고 마지막에는 그런 그 사람의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정말 그런 자기 자신을 애태우고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좋은 것이었다면 마지막에 이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사랑받음을 느낄 수 없고 연애를 이어가기 위해 지켜줘야 할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는 만남을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겠는가? 안정적인 관계보다 지지고 볶는다고 해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찾아오는 자극을 추구하는 이들 또한 다를 바 없다. 처음에는 그 관계에서 찾아오는 자극이 바로 자신이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여흥거리일 뿐 결코 깊은 사랑의 요소로서 작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조금 밋밋하고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내 곁에 굳건히 있다는 것을. 마음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무너질 때. 언제라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옆에 있는 그 든든함을. 자극은 없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서로의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자극이 아닐까.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자극보다 매력적인 요소일 것이다. 순간의 여흥은 한순간에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순간의 여흥보다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는 큰 즐거움은 없을지 몰라도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소소한 행복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서로 함께하는 내내. 99%의 인연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거의 모든 연인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상대방의 성격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 가지는 호감과 관심으로 인해 어떤 모습이든 좋게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진다. 단점 같은 건 잘 보이지 않는다. 일명 콩깍지에 씌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기보다는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록 많은 것들이 변한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똑같지만 마냥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진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섬세하다고 느껴졌던 모습이 조금은 소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솔직하다고 느껴졌던 모습이 너무 직설적이라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가려졌던 모습들이 보이며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게 된다. 실망은 곧 실증으로 바뀐다. 상대방에게 실증나고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별을 생각하게 된다. 큰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저 성격 차이. 바라볼 때 느껴지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거슬림들 정도.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간단한 이유를 들어 이별을 말한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한다고. 나는 생각해 봤다. 그럼 대부분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한다면 그들은 성격 차이로 인한 이별을 반복하다가 본인과 딱 들어맞는 성격을 지닌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것일까? 성격 차이는 애초에 좁힐 수 없는 거니까 이별해야 하는 거고, 어딘가에 있는 나라는 퍼즐 조각에 딱 들어맞는 사람과 만나면 되는 걸까? 나 또한 많은 이별을 겪어봤다. 다툼이 잦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권태기가 찾아와서. 이별의 이유는 늘 만들기 나름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늘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이번에는 다툼이 없기를, 성격이 잘 맞기를,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인연은 찾아오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도 각자의 장단점은 있었다. 착한 사람을 만나니 늘 나에게 맞춰주는 상대방을 보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조금 성격이 있어도 외모를 보고 만나니 다툼이 너무 잦았다. 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착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니 이번엔 이성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늘 우리가 다퉈야 할 이유들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성격이 착했든 나빴든 외모가 나의 이상형에 가까웠든 멀었든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옆에서는 아무리 다퉈도 뒤돌아서면 보고 싶었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도 더 노력해서 맞춰가며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고 사랑이 끝나는 것에도 사실은 사랑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자라서 이별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 묻는다면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외모가 좋다고 대답하지 않는다. 인연을 끝내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이 사랑을 이어나가고 싶도록 마음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상형을 만날 확률은 정말 희박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깝다는 말을요. 그때 깨달았죠. 이상형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구나.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은 무관심뿐이다. 눈빛만 봐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나요? 감정이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표현하여 전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정이 더욱더 값지다고 생각한다. 직접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자연스레 느껴지게끔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랑해 라고 말해도 그저 말만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뿐, 그 말에는 사랑이 전혀 없던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에 100%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말로 전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이미 충분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으니 스스로 느껴라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확인. 애정 표현, 사랑이 넘치는 눈빛과 같은 것이 바로 여전히 서로가 사랑을 이어가도 된다는 확인의 과정이다. 그런데 표현을 하지 않으니 상대방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관계를 이어갈 확신이 들지 않게 된다. 자신이 표현하는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표현이 없으니 혼자만 사랑한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나도 상대방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식고 표현할 사랑조차 남지 않게 된 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늘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사랑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확인시켜줘야 한다. 물론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무뚝뚝한 말투로 내뱉는 무관심의 말들을 의미하진 않는다. 각각의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표현의 방식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안심하는 사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줄 때 안심하는 사람, 잠에 섞인 직후에 보내는 안부 연락에 안심하는 사람. 사랑의 표현에는 많은 방식이 있고 사람마다 사랑받음을 느끼는 순간조차 다르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난 이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뿐, 그러니 네가 스스로 느껴라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 상대방이 어떤 순간에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결국 서로의 사랑을 확인받을 때 더 안심하고 그 사랑에 깊게 잠길 수 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더 강해진다는 것.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면,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나와는 맞지 않는 것들을 견뎌내겠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보자. 서운한 게 있어도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사람과 서운한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것이다. 서운함을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 걸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원래 본인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기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서운한 걸 매번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나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매번 속으로 삼키며 넘어가는 상대방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옳고 그름은 없다. 그저 각자의 스타일 차이일 뿐. 물론 처음부터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퍼즐 조각 맞추듯이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또 누군가를 막연하게 이해한다는 건 어렵다. 불편함을 일으키기도 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 또 자칫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멋진 일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더 큰 마음의 힘이 있기에 가능하다. 자신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맞춰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한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자. 기꺼이 이해하는 사람이 될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했던 만큼 성숙해진다. 성숙해진 만큼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당신만큼 강한 마음의 힘으로 당신을 이해해줄 그런 사람. 연애를 많이 겪을수록 멈칫거리게 되는 이유. 누군가를 만나고 이별을 반복할수록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연애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심플하다. 이미 여러 번의 연애를 통해 겪은 경험값을 통해 누굴 만나든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이놈이나 그놈이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누구를 만나도 연애는 매번 거기서 거기였으며 결국엔 늘 끝을 맞이했을 뿐이다. 더 이상 새로 누군가를 만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비슷할 뿐인 연애를 하는 것도 그 끝엔 결국 이별하는 것도 전부 지겨워져 버린 것이다. 사실 사랑받고 싶지 않은 건 아닐 텐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 텐데. 매번 영원할 것처럼 시작된 사랑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게 힘들어진 것일 텐데. 어렸을 때는 무슨 사랑이든 과감하게 했으면 그만이지만 나이가 먹음에 따라 그렇게 사랑이 시작하고 끝나고를 반복하는 게 의구심이 든 것일 텐데. 어렸을 때의 그 과감함을 잃어버린 당신은 걱정에 앞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더 두려워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거기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외로워져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를 만나도 거기서 거기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사랑의 끝이 좋지 않았을 뿐. 하지만 어딘가에 반드시 지금까지 겪어왔던 사랑과는 다르게 굳건하게 옆자리를 지켜줄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랑마저 찾아왔는지도 모르게 당신의 곁을 스쳐 지나갈 줄도 모른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랑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닫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 지녔던 그 과감함. 나이가 먹음에 따라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아가 보자.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일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매번 사랑은
사실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고 삶의 어떤 의미 같은 걸 가져다 주었다. 이별이 두렵겠지만 두려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든 나의 모습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연인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한쪽이 하는 일방적인 희생조차 말이다. 연인 사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분명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할 일들임에도 한쪽만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희생하는 경우가 있다. 잘 되지 않는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린다든가,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함께 해야 할 노력을 한 명만 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분명한 호의이며 더 나아가 그 관계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망가져가기 시작한다. 호의를 보이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호구 취급을 받게 되기 시작하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 한 명은 지쳐갈 것이고, 한 명은 관계가 망가져가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별은 서서히 다가온다. 하지만 그때 거꾸로 상대방이 한쪽의 호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 자신 또한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고마움으로 여기는 사람 또한 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이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했는지를 알아차리며 자신 또한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의 일방적인 노력이 서로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다.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할 고마운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더 그런 호의를 보여도 될 것이다. 결국 그만큼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희생해도 그만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아는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이별할 줄 알기를 바란다. 당신 또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희생하며 노력할 때 그것을 깨닫고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능동적인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당신이 사랑을 찾아나갈 시간입니다. 혹시 항상 수동적인 연애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수동적으로 따라가 연애를 시작하고 상대방이 마음이 떠나면 그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사랑을 끝내는 그런 사랑이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그런 태도로 말이에요.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딘가 조금은 아쉽지 않으세요? 분명 내가 생각했던 사랑은 이런 게 아닐 텐데, 그저 그렇게 누군가가 나의 삶을 공유하고자 할 때 문을 열어두고 나가려고 하면 그저 들어온 그 문으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조금은 허무맹랑한 것이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보다 당신이 조금 더 능동적인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사랑을 시작하고 혹시 상대방의 마음이 떠났다고 해도 스스로의 마음은 여전하다면 상대방이 옆에 머무르길 바라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수동적인 사랑만 하던 당신은 어쩌면 그런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금방 사랑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와 함께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면 본인 또한 상대방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또한 건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당신에게 건네는 마음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내가 사랑을 줘야만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건네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 또한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누군가가 건네는 마음에 휘둘리며 사랑하기보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쟁취한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오히려 너무 뻔한 말이라 쉽게 잊고 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을의 연애. 너무 힘들지만 사랑 하나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이에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덜 좋아하는지 정하는 일은 유치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연애를 이어가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은 각자의 개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야 할 연애의 원동력 같은 거니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의 마음은 크기를 잴 수 없다. 정확하게 나누기도 어렵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의 마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 한 명이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한 명이 더 좋아하게 됨으로써 사랑의 갑과 을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의 갑과 을이 나눠지게 되면 을이 일방적으로 참고 견디는 경우가 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갑의 연락이 느리고 을은 갑의 그러한 부분이 힘들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것이 반복됨에 따라 힘들다면 연애를 그만두면 되겠지만 사랑이 너무 큰 탓에 그러기도 어렵다. 그러한 문제들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사랑이 너무 큰 탓에 이별이 더 힘들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자처해서 괴로움을 참게 되기 시작한다. 즉, 포기하고 싶어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연애가 되는 것이다. 괴로움을 호소하며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갑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을의 마음이 더 크고 을은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는 걸.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즉, 힘들지만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놓지 못하면 못할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알고 더욱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며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진실로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참아가며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진실로 개선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감히 상대방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너 또한 이 소중한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입맛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희생을 했다면 오히려 그것을 상대방이 그러한 희생을 악용하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두려울 것이다. 그러다가 진짜 이별이 다가올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언제까지고 사랑의 을을 자처하며 그렇게 끌려다니기만 할 수는 없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랑을 본인 또한 놓을 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방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원래 변화는 어려운 일이다. 아무 결단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변화가 두려워 자신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몹쓸 짓이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이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나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넘어가면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결단을 내렸다가 진짜 이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울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나갈 사람이라면 차라리 잘 떠나보냈다며 훌훌 털고 일어서면 된다. 진짜 상대방 또한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순간 당신의 행동을 보며 갑질을 자처했던 거라면 분명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결단이 당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 또한 변한다. 누군가가 그랬죠. 연애를 하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진짜 사랑이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나의 삶에도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곤 한다. 다정한 사람을 만나 곁에 머물면 나 또한 알게 모르게 다정함이 몸에 스며든다. 단 것을 전혀 못 먹던 사람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달콤함에 빠지기도 하고 몰랐던 즐거움을 알게 되기도 한다. 비가 오는 날은 우중충하다며 울적함에 빠지기 바빴는데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썩 운치가 있다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 또한 선사해주게 된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의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렇게 내가 몰랐던 즐거움을 알려주기도 하고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의 단편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 사랑을 하며 성장하기도 한다. 마음이 좁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이라는 마음을 원동력 삼아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내 삶에 크나큰 변화를 줌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기도 한다. 마음이 넓어 어떤 상대방의 모습이라도 받아들이던 사람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하나하나 지적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본인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걸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바에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마저 닮아가는 것이고 언성이라고는 울릴 줄 몰랐던 사람이 자신의 화를 못 이겨 매번 언성을 높이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같은 볼륨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한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클수록 자신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기 마련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변화로 보는 것은 또 틀린 시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변해가는 스스로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냐, 혹은 들지 않느냐의 문제일 테니까. 하지만 무슨 이야기든 작고 힘있게 말하던 사람이 상대방의 언성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도 함께 목소리가 커지는 일을 좋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연애란 단순하게 호감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여흥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때 그 감정에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지만 이 사람의 곁에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매번의 사랑이 발전적이고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내줄 수는 없겠지만 일생에 몇 번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내가 차마 돌아보지 못했던 풍경을 돌아보며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해줄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사랑에 빠지자. 함께 손을 마주잡고 걷자. 그리고 서로가 봐왔던 풍경을 다정한 목소리로 알려주자. 원래 가려던 길과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곁에 머물자.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혹여나 훗날 이별한다고 해도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알 수 없던 삶의 풍경을 알게 해줬다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다르게 세상을 본다고, 그 달라진 나의 모습 안에 그 사람은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사랑은 끝났지만 내 삶에 머물다간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기쁠 때 약속하지 말자. 외로울 때 사랑하지 말자. 외로운 마음에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 보면 너무 외로운 나머지 아무라도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본래 연애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하는 과정이지만 연애라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다 보면 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그저 누군가가 채우고 있던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너무 허전해 그 자리를 채우려고 연애를 하기도 된다. 물론 꼭 연애를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적당하게 누군가와 함께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 꼭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호감을 서로 주고받는 정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외로움이 사무칠 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외로움에 등 떠밀려 시작한 연애의 끝이 좋은 걸 본 적은 별로 없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 연애를 시작하기 위한 동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연애의 목적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정도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연애는 단순히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함께하는 미래를 고민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연애는 결국 연애 자체의 목적과 많이 어긋나게 되고 목적과 동기가 너무 서로 바라보는 길이 다르니 금방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순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인이 연애를 시작함으로써 가져야 하는 어떠한 무게감, 책임감 같은 것들이 그저 부담으로만 다가오게 되고 결국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동기로 시작된 연애가 가지는 그 복잡함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 또한 받을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 시작된 연애가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어쩌면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 관계에는 사랑이 모자라기에 외로움에 등 떠밀려 이 외로움을 해소시켜줄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그럴 땐 차라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스스로를 그렇게 가꾸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을 거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로 외로움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외로움 같은 건 사라지고 외로워서 연애가 하고 싶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전혀 외롭지 않아도 외로움을 달랠 필요 같은 건 없다고 해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 생길 것이다. 전혀 외롭지 않고 혼자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함께 있으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함께인 것만으로 순간순간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사랑을 시작할 때 비로소 참을 수 없이 가벼웠던 연애가 아닌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책임감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임감이 나를 옥죄인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연애는 책임과 희생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가볍게만 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책임과 희생은 전혀 나쁜 것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희생만큼 그 책임만큼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책임과 희생 끝에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찾아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언젠가 당신에게도 기분 좋은 책임감이 뒤따라오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순간의 외로움에 지기보단 그 순간을 위해 지금의 당신을 열심히 성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눈앞의 외로움보다 나중에 행복이 분명 더 클 거다. 연애는 외로움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어떤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줄 마음의 준비는 했어도 모든 것을 주지는 마라. 주기만 하느라 지친 당신, 이제는 사랑받을 시간입니다. 전부를 쏟아부으며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전부를 줘봤자 그만큼 돌아올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던가.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해봤고 또 그만큼 허탈해본 경험도 있지 않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그만큼을 줄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갑게 돌아서는 법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주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받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희생하라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근데 왜 생전 남이었다가 호감이 발전해 연인 사이가 된 것뿐인 관계에 당신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건지.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하지 마라. 하지만 모든 것을 줄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받은 만큼 사랑을 건네고 기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 때 마음 먹었던 대로 전부를 쏟아부어라. 준 만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지만 주기만 하다 보면 받는 법을 아예 모르게 됩니다. 받는 법도 알아야 더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너무 공감 가는 말들이 많아서 사실 책의 전권을 다 읽고 싶었어요.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처를 받기 두려워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사랑받는 게 너무나도 어색하거나 주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나답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만큼 주는 것에도 익숙해지고 주는 것만큼 받는 것에도 익숙해지면서 사랑으로서 웃고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희망 있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